야, 그거 들었어? 거기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쇼핑하듯이 쓸어 갔대. 약 1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투자 조언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몰래 보유하고. 우리 한혜주 씨는 요즘 제일 화가 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나 너무 많은데? 전 요즘에 말하는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살 빼고 싶은데 자꾸 살찌고 주식 올랐으면 하는데 자꾸 내려가. 아이고, 화나는 거 인정. 인정.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난다, 이건 못 참는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화가 난다는 거는 부정부패, 불공정,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부정부패, 불공정, 거기에 부동산 문제. 그런데 이 쓰리 콤보가 하나로 엮여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최악의 사건이 있었죠. 때는 2021년 2월.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이사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우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지역에 7만 가구의 집을 지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수상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야, 그거 들었어? 거기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쇼핑하듯이 쓸어 갔대. 야, 내 지인 가족이 거기 직원인데 벌써 떼돈 벌었다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던 거기. 네, 바로 그곳의 정체는 깜짝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였죠. 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LH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의혹으로 그쳤으면 참 좋았겠지만 경찰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더니요, LH 임직원, 가족 등이 1억, 10억, 노노, 약 1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검찰까지 수사에 힘을 보태며 관련자를 하나둘 색출해내기에 이르는데요. 이게 바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일명 LH 사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직으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더니 이래서 신의 직장이었냐? 가족이 LH 직원 아니면 서러워서 살겠어? 네,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실제로 당시 시민들의 뉴스 인터뷰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땅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나중에 언젠가 집을 사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 집을 살 기회를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뺏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제 집을 구하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좀 접하게 됐을 때는 박탈감도 들고.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가 생각나서 막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그 당시에 2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LH 욕했거든요. 그냥 이제 아우 막 욕하다가 나중에 공무원들까지 욕하고. 네. 특히 그 인터뷰에 나왔던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 목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LH 일부 직원들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투자 조언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몰래 보유하고 게다가 신도시 개발 도면까지 유출했습니다. 와, 진짜 이건 나쁜 놈들이네. 이거는 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거 삐처리 좀 해주세요. 야이! 잠깐. 아직 욕 나올 일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조금 아껴두세요. 또 있어요? 네. 아까 여기다 있어봐 여기. 자, 그럼 다른 공직자들이 투기 문제에서 깨끗했을까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죠. LH 사태 이후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더니요, 국회의원, 공무원 등
수십 명의 투기 정황이 줄줄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너네들 진짜 야! 사실 LH 사태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크고 작은 사건들은 꾸준히 많았는데요. 모 국회의원은 의원재직 당시에 가족회사에 일감을 3천억씩 몰아주기도 했고요. 모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 채용 비리를 골고루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사실 공직자 가운데 우리의 이력서야 들이미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잖아요. 이게 사실 이분들이 더 나서서 청렴결백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화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겠죠? 물론 알아서 잘해주면 참 좋았겠지만 비양심적인 일부 공직자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권익위. 근데 이해 충돌 방지법 그게 뭐죠?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쉽게 말해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법이네요. 그런데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랬었어야 했죠. 그랬었던 게 아닌가요? 네, 썼어야 됐는데. 썼어야 되는데? 네, 이해충돌 방지법은 무려 9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9년이요? 네. 자, 시간을 거슬러 2013년으로 가볼게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도입 방식, 적용 범위 등을 합의하지 못한 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부분만 포함이 되어 시행이 되죠. 헐, 그럼 반쪽짜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정식 명칭이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님 성함이 김영란이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럼 그 청탁금지법?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이 같은 거 아니냐 오해하기도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은 사후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전에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예스. 네. 아무튼 반쪽짜리 법이라는 아쉬움을 없애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3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직후인 6월에 발의됐지만 오늘에서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무려 8번이나 정무위 법안 소위를 했거든요. 단일 법안이 이렇게 많이 법안 소위를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할 말 많은데 시작됐습니다. 네. 참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 하지 그 법. 않겠습니다. 무려 9년간 9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LH 사태가 터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된 거죠. 대망의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법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구인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LH 사태 때문에 통과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와, 속이 다 우러네. 근데 궁금한 게 그동안 이거 나쁜 놈들을 제재할 어떤 장치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왔던 건데요. 위반을 한다고 해도 징계 정도로 그치는 데다가 선출직 공직자는 징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다르네요. 네, 달라. 그동안 선출직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적용 대상도 훨씬 많고 제재 수단도 더욱 강력해졌거든요. 자, 우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은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등 14,0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로 약 200만 명 정도가 포함됩니다. 와 200만 명 적용 대상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자들은요. 해야 될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의무. 첫 번째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하고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를 한 경우. 세 번째,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한 경우. 네 번째,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적 이해관계가 엮이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중 첫 번째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두 번째, 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네 번째,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5번째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입니다. 뭔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10가지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콧구멍을 내주는 건가? 릴렉스. 네. 제정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징계 및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신고하려는 걸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했다?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절대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신고자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고자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니 don't worry. 자, 그럼 LH 사태처럼 공직자가 직무상의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예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법안이에요.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네, 함께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죠.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
계속 지켜봐야 되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더 크게 떠. 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다.